포토샵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툴박스가. 예, 그러니까 툴박스라고 하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게 한 줄로 길게 놓고 보는 것보다는 두 줄로 놓고 보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한 줄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툴박스에서 여기 X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 화살표 있죠? 더블 화살표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예, 두 줄로 한 줄이 편하신 분은 그냥 한 줄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두 줄로 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예, 대지가 필요하겠죠. 종이가. 예, 그래서 캔버스를 열어주도록 하는데 파일에서 뉴 네, 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이름 예, 이름을 나중에 저장할 때 적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시작할 때 적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책 받으셨죠? 네. 책 받으셨으면은 책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참고는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쭉 넘기다 보면은 책에 예, 목차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목차 쭉 지나서 챕터 1 보통 이제 포토샵 책 같은 거 처음에 보면은 그 뭐 설치하는 것부터 나와 있는데 설치하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책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은 29페이지 예, 29페이지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죠. 예, 포토샵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툴박스 툴바 그러니까 뭐 공구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를 수리할 때 이렇게 좀 공구 박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툴박스라고 하게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붓이라든가 뭐 화구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감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듯이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 툴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파일 열고 저장하기 예, 파일을 열고 저장하기 여는 거는 오픈이겠죠. 그래서 컨트롤 O 그리고 저장하는 거는 세이브 컨트롤 S 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쭉 넘겨서요. 챕터 2로 넘어가 볼게요. 챕터 2. 이 책은 그게 설명이 안 돼 있네. 이 책은 예, 캠퍼스 설정하는 게 설명이 예, 보통 앞쪽에 나오거든요. 예, 일단은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 판에 대해서 그림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나왔다. 이 책은 예,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챕터 3으로 넘어가도 없고 뭐 나중에 어딘가 나오긴 하겠죠. 예, 일단은 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책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컨트롤 N 예, 새로운 캠퍼스를 열게 되면은 네임에다가 예, 이름을 적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드 넓이 예, 넓이를 입력해 줄 수 있고요. 헤이트, 높이, 그리고 리솔루션, 해상도, 인터넷용은 72, 그리고 인쇄 작업할 때는 30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컬러 모드라고 되어 있죠. 컬러 모드. 예, 우리가 가장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게 비트맵, 그레이, RGB, CMYK, 랩 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레이 컬러 그리고 RGB, CMYK 컬러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더 자세하게 제가 색상 관련돼서 설명 따로 드릴 거고요.
그레이는 흑백 이미지. 그리고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예,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예요. 그래서 RGB는 보통 홈페이지 작업할 때, 그리고 CD 타이틀 제작할 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시각적인 거를 볼 때 작업하는 컬러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CMYK 컬러라고 되어 있죠. C는 사이안, 그리고 M은 마젠타, Y는 옐로우, K는 블랙. 근데 블랙이면 B로 시작돼야 되는데 K로 썼죠. 블루의 B하고 겹치기 때문에 끝자리인 K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안, 마젠타 좀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방 같은 데 가서 물감통을 사면은 세피아, 사이안, 마젠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화방 가면은. 근데 화방에서 물감은 뭐예요? 그리는 거잖아요, 직접. 그죠? 예.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직접 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쇄. 그러니까 CMYK는 우리가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사도 분판한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분판. 그래서 내가 인쇄를 하고자 했을 때는 RGB로 작업해서 인쇄소 넘기면은 새까맣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새까맣게 나와요. 그냥 색이. 예, 그래서 인쇄물이 망치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홈페이지 작업해야 되는데 CMYK로 작업했다. 앱박 뜬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스프로 인터넷에 깨져서 뭐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컬러 모드가 달라지게 되면은 결과물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흰색에다 그리죠. 검정색에다 그리진 않죠. 예. 왜 검정색에다 안 그릴까요? 검정색은요 색을 잘 못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검정색은 다른 어떤 색보다도 진해. 노란색보다 진하고 빨간색보다 진하고 파란색보다 진해. 그래가지고 검정색에다가 노란색 타면은 검정색 나와요. 노란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네? 물감을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검정색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은 모든 색을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색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흰색을 갖다가 흰색하고 검정색을 무채색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무채색 색이 아니라 그냥 색이 없다라는 뜻으로 무채색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왜 무채색이지? 저도 학교 다닐 때 흰색과 검정색은 무채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포토샵을 공부하다 보면은 왜 무채색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작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단위가 나와 있어요. 픽셀, 센티미터, 밀리미터. 우리가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뭐 인치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포토샵의 어떤 기능 중에서 많이 쓰는 게 픽셀과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러니까 요즘은 온라인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픽셀 사이즈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활용한 경우는 인쇄할 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픽셀 선택하시고요. 넓이는 600. 그리고 높이 헤이트도 600.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로 세팅해 줄게요. 해상도는 72.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이렇게 설정하고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어드밴스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조금 더 고급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손댈 일이 거의 없어요. 예,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은 영상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해요. 예, 세팅할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영상에 관련된 그런 이제 소스들인데 NTSC 그리고 펄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야. 여기 보면은 SDTV 그리고 SDTV 중에서도 NTSC냐 아니면은 펄 방식이냐 들어보신 분 있나요? NTSC가 펄 방식?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남한은 NTSC를 쓰고 있어요. 미국은 NTSC를 쓰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한가하면은 남는 시간이 좀 있으면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설명하려면 좀 길어져요. 예.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고 OK 누르시게 되면은 작업할 수 있는 캠퍼스가 생성이 되겠죠. 제가 금방 캠퍼스라 그랬죠. 예.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그냥 스케치보다 그림을 그리지만 조금 더 미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그리신 분들은 캠퍼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죠? 예. 그 캠퍼스는 보통 캠퍼스 천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아사천이에요. 아사천. 예. 원래 뭐는 층은. 그래서 캠퍼스는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종이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뭐랄까 이제 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묻히게 되면요 종이가 울고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견고한 천에다가 아사천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캠퍼스 설정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툴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툴박스.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은 교재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3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툴바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툴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같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뭐 굳이 따라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워만 두세요. 보기만 하셔도 돼요.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 제 카페 가셔가지고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은 선택 도구 복습하실 때 제 카페 가셔가지고 익스플로러를 열어주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어서 주소창에다가 bban.kr 치면은 제 카페 나오죠. 여기 상단에 검색창이 있는데 검색창에다가 선택 도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나오죠. 포토샵 기초 강의 트랜스폼과 선택 도구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 강의 올려놓은 것들이 나와요. 또는 그 왼쪽에 게시판 보면은 왼쪽에 툴박스 강좌라고 되어 있어요. 툴박스 강좌에서 여기 보면은 뭐 사각 선택 도구 이해하기, 뭐 선택 영역 이해하기, 그리고 선택 영역 이해하기, 포토샵 선택 기법 소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굳이 하지 마세요. 메모하는데 시간 뺏기지 마세요. 뭐를 메모하시냐면은 단어만 메모하세요. 오늘 배운 거 선택하는 방법. 그러면은 카페 오셔가지고 선택이라 검색하시면은 선택에 관련된 강좌가 쭉 나와요. 그걸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모르면은 그런 식으로 카페를 활용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선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선택 도구가 툴박스에서 가장 위에 있어요. 그죠? 맨 위에 있어. 맨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맨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이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를 할 때도 가장 앞에 있는 거, 가장 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위에다 올려뒀죠. 예, 우선순위를 뒀을 때. 그리고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밑으로 좀 내려놓기도 하죠. 그래서 선택 도구.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전체 선택으로 인식이 되는데 선택이 안 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포토샵은.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포토샵을 여시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점선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점선으로 되어 있냐면은 십자가 표시가 됐죠. 여러분들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하면은 셀렉트가 점선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죠. 그래서 점선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택 도구 또는 셀렉트 툴. 예, 셀렉트라고 하게 돼요. 선택. 그러면은 이 셀렉트에 대한 기능이 상단에 여기 셀렉트라고 있어. 셀렉트. 그죠? 예. 셀렉트. 예, 셀렉트가 컨트롤 A 하게 되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전체. 그리고 컨트롤 D 하면은 선택이 삭제되는 거. 예. 그리고 뭐 컨트롤 시프트 I 하게 되면은 반전, 인버스. 예, 선택이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단에 셀렉트라고 된 풀다운 메뉴는 이 선택 도구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 메뉴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해볼게요. 컨트롤 A 눌러볼게요. A는 all의 약자겠죠. 컨트롤 A, all.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자리 테두리가 선택이 되죠. 전체가 다 선택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선택을 해제시키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컨트롤 D 누르게 되면은 선택이 해제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드래그해서.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컨트롤 D 선택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해제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이 커서가 지금 있죠? 커서를 빈 여백을 그냥 클릭해 보세요. 빈 여백을 클릭해도 사라져요. 예.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드래그 이렇게 해보세요. 드래그 하면은 옆에 검은색 회색 박스가 보이죠? 그 박스에 W와 H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박스가 그 공간이 많이 차지할까봐 W는 width 넓이, H는 height 높이.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박스의 넓이와 높이를 갖다가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픽셀 단위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사이즈를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픽셀이요?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건.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서 단위가 센티미터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요거 센티미터로 열어서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센티미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단위를 갖다가 설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디트 들어가 볼게요. 상단에 파일은 뭐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내보내고 불러오고 하는 기능일 거고 에디트는 무슨 뜻이죠? 수정한다란 뜻이에요. 에디트 수정. 그러면은 이 에디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맨 밑으로 내려보세요. 맨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에디트 안에 프리퍼런스. 이 프리퍼런스란 얘기는 속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퍼런스는 그 포토샵의 속성을 제어를 해요. 그러면은 이 프리퍼런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너럴 클릭하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얘네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색상 어떤 그 화면의 색상을 선택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모드 스크린 모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파일 핸들링
해가지고 파일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또 어떤 식으로 자동 저장하는지 뭐 근데 그런 선생님, 것들 다 영어로 돼 있나요? 이렇게 원래? 한글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영어라 가지고. 한글판도 그러니까 포토샵이 네. 어도비에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기본적으로 한글판으로 설치가 돼요. 아,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그 웹 서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운 받으면은 한글판으로 저장이 돼요. 일단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영문판을 이제 깔아놓은 것 뿐인데 사용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한글판이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영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되게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필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필터에 뭐 렌더에 여기 뭐 클라우드라고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은 클라우드는 이제 구름 효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번역하기 되게 애매한 거는 어떻게 된다면요. 그냥 클라우드 효과 한글로 써놔요. 그냥 영어로 클라우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뭐 CLUDS라고 쓴 게 아니라 그 한글로 클라우드 키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거야. 영어식 발음을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은 한글판을 이렇게 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집에서는 한글판을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학교 와서는 영문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면은 처음엔 헷갈려. 처음엔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구나 무슨 뜻이구나 매치가 가끔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는 한글판 써요. 저도 집에서는 한글판 쓰고요. 그리고 여기 뭐 어차피 여기서는 제가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냥 깔아놓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문판을 쓰는데 대부분이 교육기관에서는 영문판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번역기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에디트 들어가셔가지고 프리퍼런스 안에서 뭐 커서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유니트 룰러 유니트 같은 경우는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유니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룰러 여기서 픽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픽셀로 바꿔주시고요. 단위 그리고 여기서도 요거는 뭐 그렇게 뭐 바꿔줄 이유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도 바꿔줄 건 여기는 없고 그래서 어떤 포토샵의 기본 속성을 제어했을 때는 이쪽으로 오시면은 거의 웬만한 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처음에 세팅할 때 파일에서 뉴 선택해서 처음에 세팅할 때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일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러 할 때도 처음에 세팅한 거 그대로 가요. 그걸 갖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러스트에서 CMYK로 선택해서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서 RGB 칼라 썼어. 그러면은 인쇄를 했을 때 난 분명히 CMYK로 작업해서 인쇄를 넘겼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나왔어. 인쇄가 중간에 내가 RGB 칼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인쇄가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드에서 처음에 제대로 색상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내가 RGB로 세팅해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인쇄를 넘기려고 CMYK 모드로 썼어. 바꿔서 또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인쇄물 다 깨져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할 때 내가 픽셀로 할 거냐 센티미터로 할 거냐 RGB냐 CMYK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선택할 때는 그렇게 크기 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꼭 하고자 싶으시면은 뭐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그 툴박스 보시게 되면은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옵션이라고 있어요. 파일, 에디트 이런 것들을 풀다운 메뉴라고 하거든요. 누르면은 떨어진다고 해서 풀다운 메뉴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윈도우 가셔가지고요. 윈도우에서 그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옵션이라고 있죠. 찾았나요? 옵션 클릭해 보세요. 사라지죠? 가끔 가다가 이 옵션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옵션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레이어라든가 이런 툴박스라든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 윈도우는 창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패널들이라든가 기능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윈도우 가셔가지고 옵션 없네. 옵션 클릭. 그리고 툴박스 나 지금 작업 안 할래. 그러면은 툴을 클릭하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창이 안 보이는 것들은 윈도우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옵션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요거는 선택 도구에서 첫 번째 거는 기본 선택 도구거든요. 그냥 기본 셀렉션이에요. 선택. 얘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커서 옆에 뭐가 생겨요? 뭐 생기지 않아요? Shift 키를 눌렀다 뗐다 해보세요. 플러스가 나타났다 사라지죠? 그럼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은 셀렉트가 추가돼 이렇게 선택이 추가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선택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는 것도 있겠죠, 반대로. 빼는 거는 뭘까요? Alt 키를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커서에다가 커서를 바깥으로 빼고 Alt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커서 밑에 마이너스라고 뜨죠. 그러면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면 드래그 한 부분이 빠져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선택해 놓고 Shift 키를 누르면은 추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난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도 그리고 싶어. 어떻게 그릴까요? 동그라미는 여기 지금 사각 선택 도구라고 있거든요. 사각 선택 도구인데 사각 선택 도구를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고 있으면은 히든이 나타나요. 히든 팝업. 숨어있던 게 나타나요. 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원형이 있어요. 원형 선택 도구. 그리고 세 번째는 싱글 라우 마키 툴. 한 줄 가로 선택 도구. 그리고 싱글 칼럼 마키 툴. 가로 한 줄 선택 도구.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요거 제가 설명할 시간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일단은 원형 선택 도구 선택해 볼게요. 원툴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하시고 Shift 키를 누르면은 추가가 돼요. 이렇게 곰발바닥 만들었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빼는 거예요. 또 간단하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선택 도구에서 플러스 하는 거, 그리고 빼는 거. Shift 키와 Alt 키를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드래그 할 때는 그냥 드래그를 이렇게 했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Shift 키.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정원이 그려지죠? 내가
타원을 그리고 싶어도 타원을 못 그려요. 정원으로 그려져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처음부터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은. 그래서 정원을 그리고자 했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은 정원을 그려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클릭하고 해제시키고 Alt 키를 누르고 해볼게요. 아까 Alt 선택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뺀다고 했죠.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 해볼까요? Alt 키를 누르면은 타원을 그릴 수는 있는데 뭔가 이상해. 달라 아까하고. 아까 그냥 드래그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했었죠. 근데 Alt 키를 누르니까 뭐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죠. 예.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했을 때는 내가 드래그한 부분이 센터가 되는 거야.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릴 때는 Alt 키를 누르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정원을 그려줄 수 있고요.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센터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센터를 중심으로 정원을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되는 거예요.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들어가면은 센터로부터 정원이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네. 어때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예,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예. 아마 조금 외워야 될 게 좀 많을 거예요. 이것저것. 예. 그런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면은 익혀져요. 예. 왜냐면은 이 얘기를 내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싫은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외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카페에 들어가도 작업하려면은 선택 도구는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면서도 좀 외워두면은 나중에 빨리 습득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택 도구 바로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원형 선택 도구 보면은 뭐 있어요? 옷걸이 같은. 그죠? 뭐 옷걸이 같기도 하고 올가미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얘는 올가미 툴이라고 하게 돼요. 올가미 툴. 아까 여러분들 책에서 있네. 30페이지 있죠? 예. 올가미 툴이라고 나오죠. 올가미 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카우보이 영화 보면은 밧줄 이렇게 그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려서 동물들을 잡거나 아니면 뭘 걸 때. 그래서 올가맨다고 하죠. 그래서 올가미를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다가 반대편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나무에다 걸어 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내가 그 줄을 잡고 건너가는. 그래서 올가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조금 전에 배운 선택 도구하고 좀 틀려요. 얘는. 그러면은 라쏘 툴을 올가미 툴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라쏘 툴은 어떻게 하냐면요. 드래그 하는 건 같은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해줘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이렇게 끝나는 지점까지 와줘야 돼. 아니면 중간에 끊어져서 이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그라미 그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형. 여러분들이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다시 처음 온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클릭하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시작한 부분으로 다시 와줘야 돼. 꽁무니로. 이렇게 뭘 하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중간에 내가 가다가 멈춰버리면은 그냥 이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뭐 그림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고요. 원형 선택 도구하고 다르게 원형은 원, 네모는 네모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이 올가미 툴은 자유자재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올가미 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올가미 툴을 꾹 눌러볼게요. 꾹 누르시면은 폴리곤 라서 툴이라고 나와. 폴리곤이란 얘기는 뭐예요? 캐드나 기계 맥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각이란 얘기예요. 폴리곤, 각. 뭐 삼각, 사각, 오각, 육각 뭐 이런 식으로 이각은 없죠. 예. 이각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삼각부터 존재하죠. 예. 그래서 이 폴리곤 라소툴은 드래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꾹꾹 찍으시면 돼, 점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찍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줘야 돼. 처음에 찍고 이동하고 찍고 이동하고 돌아와 줘야 돼. 연결을 시켜줘야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찍고, 찍고, 그리고 찍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그 폴리곤 라소툴 옆에 뭐가 생겨? 뭐 동그라미 같은 거 생기지 않아요? 이게 연결이 되면 동그라미가 생겨요. 예.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옆에 생기면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일종의. 예. 그래서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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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동그라미가 생겼을 때 클릭해주면은 연결이 돼.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하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각이죠.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으로 클릭을 해줘야지 다시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폴리곤 툴을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면은 마그네틱 라소 툴이라고 나와요. 마그네틱은 뭐예요? 알면 얘기해주세요. 자석이잖아요. 그죠? 예, 자석이에요. 마그네틱은. 그래서 이 마그네틱 툴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그냥 막 선택해. 예, 그게 마그네틱 툴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픽사베이라는 사이트 갖춰드렸죠. 그러면은 인터넷 열어가지고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가셔가지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픽사베이 쳐볼게요. 픽사베이. 그러면은 웹사이트의 무료 이미지 저장소라고 나오죠. 픽사베이 여기서요. 뭐를 검색해 볼까? 자동차 검색해 볼까요? 자동차. 자동차 쳐볼게요. 멋이 참 많네. 참. 컨셉트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욕심이 생기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자동차 전시하면은 컨셉트카 나오잖아요. 생산되는 차량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뭐, 자동차가 있으면은, 얘를 제가,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또는 다운을 받아서,
저는 요거를 다운을 받아야지 강의를 녹화를 할 수가 있어서 다운을 받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복사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상관없어요. 무료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큰 사이즈로 5000픽셀까지 큰 사이즈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다운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두었고요. 또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사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은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나오죠. 또는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하셔도 되고 저장하셔도 되고 일단 저장해 주세요. 저장한 다음에 아까 제가 파일은 사진을 열고 그리고 캔버스를 만들고 저장할 때 많이 쓰는 도구라고 했는데 파일에서 오픈으로 제가 조금 전에 저장한 자동차를 불러와 볼게요.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 자동차를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해. 선택을 자동차 외곽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정교하게 선택할 때는 펜 툴을 이용해요. 펜 툴을 또는 매직봉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그네틱 라소 툴이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그 라인 외곽에 붙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대충 그려놔도 이렇게 가면은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마그네틱 라소 툴은 대충 딸 때 좋아. 대충 그냥 드래그만 하면은 지가 그 경계면을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그냥 알아서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이 폴리곤 라소 툴은 마그네틱 라소 툴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빠른 시간 안에 대충 딸 때 그럴 때는 좋아요. 여러분들 그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GTQ 시험 보러 갈 때 그럴 때는 급할 때는 이렇게 쓰라고 해. 시간이 부족해. 시험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빨리 선택해서 작업해야 돼. 그럴 때는 이 마그네틱 라소 툴 정교하게 선택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선택할 때는 이 마그네틱 라소 툴이 또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때 쓰는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선택 도구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라소 툴, 폴리곤 라소 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25분인데 한 10분 정도 더 쉬었다가 이따가 위에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동 툴이라고 있어요. 무브 툴, 이동 툴과 그리고 매직봉 그리고 여기 레이어 이렇게 세 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